감정평가를 확대하면 상속증여세가 더 공정해진다. 근데 제가 실무에서 느낀 거를 조금 달라요, 생각이. 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제가 지금 유튜브 구독자 8만 명이 돼서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프콘으로 많은 상담 질문 올려주시면 지금 12월 달에는 11월 달에 질문하신 분들 답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근데 이 영상이 원래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찍어놓은 영상이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 바라겠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하겠다.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하고 더 낮은 금액도 이제 감정평가하겠다. 최근에 영상 찍었었죠. 그래서 예산도 편성을 47억에서 91억으로 늘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국세청은 사업 시행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거예요. 기준시가를 이제 토지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토지가 예를 들어서 20억이야, 기준시가. 그럼 증여나 상속받을 때는 유리하잖아요. 사실 이거에 대한 시가는 거의 대부분 2배 가까이 높을 때니까, 원래 이제 감정평가하면 막 40억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크니까. 사실 그렇죠. 왜냐면 이 부동산을 받을 때는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아주 부담스럽거든요. 세율 구간이 50%면 감정평가 20억 올라갔다고 쳐보세요. 다른 자산이 더 있어가지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세금 10억이 늘어납니다. 10억을 내야 돼요. 내야 되는 유동성이 있느냐? 없죠. 부동산 부자분들은 유동성 완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부담이 크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가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정말 시가에 맞게 평가를 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꼬마 빌딩만 하는 게 아니라 초호화 아파트도 해야 된다. 뭐 나인원 한남,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강남 신사동, 용산 한남동, 강남 청담동, 타워팰리스, 트리마제,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보도자료에 나온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3조 이상 더 걷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는 비율도 대폭 상승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기준시가 좀 낮은 금액인데도 이게 세무서에서 감정평가 하겠다라고 연락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25년도부터는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에게 제가 그런 것들 경험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을 드려요. 이거 내년에는 예산이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할 확률이 높아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정평가 범위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정 기준을 더 넓혔는데, 지금은 이런 선정 기준이에요. 이제 국세청 내부에서 훈령으로 갖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시가. 이 추정시가가 뭐냐면, 5개 감정평가 법인이 조달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탁감을 맡기는 거예요. 5개 탁감을 맡겼더니 5개 탁감 금액은 예를 들어서 뭐 30억. 근데 기준시가는 15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 이상 차요? 지금 15억 이상 차이가 나죠. 기준이 뭐냐면 이 두 개에 대한 시가의 차이가 10억 원 이상 나거나 아니면은 10% 이상 난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대법원 가고 소송 가가지고 이제 뒤집는 경우도 생기고, 최근에도 그렇게 뒤집힌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논쟁이 많죠. 왜냐면 국세청 그 편에 계신 감정평가 법인은 좀 더 높은 수치를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의뢰인 측, 납세자 측에서는 어쨌든 부담이 크니까 감정평가 금액을 최대한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건데, 두 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험한 케이스인데, 가장 낮으면 110억, 가장 높으면 160억이 나와요.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렌즈가 엄청나게 탄력적이고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님들 어떻게 활용할지 정말 많은 상담들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걸 주로 하는 게 세무사님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랑 협업해 주시는 다양하게도 정말 감사한 평가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사님들과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넓죠. 근데 내년부터 이 기준을 더 낮춘대요. 신고가액이랑 추정시가 30억에서 15억, 이게 10억 차이 나면 했었었는데 20억이면 했었죠. 근데 이제 25억까지 올려야 됩니다. 왜냐? 말 그대로 5억 원 이상 낮거나 10% 이상 차이가 나면 감정평가 해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행정예고는 제가 봤을 때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가 뭐냐면, 감정평가 받으면 상속증여세는 높아지지만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적게 내지 않느냐, 이 논리를 좀 써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속 증여를 받을 때, 특히나 상속이에요, 상속. 이 금액을 받을 때, 감정평가를 받으면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부동산을 받는 거니까 비유동성 자산을 받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없는데 이 금액을 받으면 뭐합니까? 미래에 판다? 미래에 파는 거는 매수자가 있었을 때 얘기고, 지금 당장 받을 때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못 내면요, 이 부동산 어차피 공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나. 미래 양도세를 고민한다라는 건 내가 온전하게 이 재산을 받았을 때 고민한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못 받으면 이건 내 부동산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럼 공매로 나가면 지금 감정평가는 이 금액이지만 얼마로 떨어지겠어요. 공매나 요즘 경매 당연히 낙찰가율 낮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납세자에게는 금액 큰 걸로 세금 내고 공매로 넘어가 가지고 싸게 넘어가 버리고 이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양도세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실무의 부동산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의 가액을 산정할 때는 그 근처 유사한 가액들을 하고 뭐 담보평가 금액을 끌고 와서 한다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경험을 해. 이게 대부분 50억이 넘어가는 부동산에 특히나 이런 현상이 아주 잦습니다. 이 부동산이 성수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70억이 나왔어요. 근데 납세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는 50억에 내놔도 아무도 안 샀다. 근데 이 금액을 70억? 감정평가를 어차피 기준시가로 신고가면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그럼 70억에 한다는 얘기냐니까. 저희가 가장 낮게 해서 70억이다. 국세청에서 하게 되면 이게 80억이 나올지 90억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납세자는 이제 허탈해 하시죠. 왜냐? 아니 50억에 아버님이 내놓은 지 2년이 됐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 50억에도 안 팔리는데 이게 감정평가로 난 70억에 그럼 가격 설정하고 세금을 내란 얘기냐. 세법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억, 40억 이렇게 가격을 맞추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상속받고 나서 막 이것저것 처리하고 저랑 미팅을 가지고 상속세 신고기한 얼마 남았죠? 대부분 3, 4개월 남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3, 4개월 이내에 40억에 파세요. 그래야 40억으로 낮아져서 상속세 적게 낸다고. 안 그러면 70억으로 어차피 감정평가를 안 하시더라도 70억이나 80억 정도에 상응하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선생님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거다. 근데 그걸로 세금을 내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상속세를 냈다고 쳐볼게요. 70억에 감평을 해서 냈어요. 근데 이분이 70억의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미래에 팔 때 결국 50억에 판다고 해봅시다. 양도소득세 절세가 아니라요, 양도 차손이 20억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결국 70억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가 왕창 내고 20억 손실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전받는 건 1원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동산이 있느냐? 최근에 제가 자주 접합니다. 최근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감정평가로는 한 190억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150억에도 안 팔려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근처에 유사매매한 것들이 그래 가액이 산정되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 감정평가의 시가 개념 잡는 게 서로 약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감정평가 하실 때도 그 근처에 담보평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최대한 올려서 담보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가격이 높을수록 그것의 비율에 맞춰서 대출 액수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높아진 상태에서 내 것도 높게 산정이 되는데 실제 시세는 그 금액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엄청 많은 상속세를 내고 미래에 팔 때는 30억 원 손실 보면서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가 절세가 아니라요, 오히려 손실을 보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을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가 된다. 그래서 500만 원이나 공제가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정평가 사업을 하는 이 산정 기준들이 대부분 100억대가 많으실 거예요. 100억대 감정평가 받으면 대부분 수수료가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 당연히 넘어가요. 왜냐? 한 개 평가 받았을 때 1000만 원 내외예요. 근데 이 기준시가가 10억 원 넘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복수평가, 무조건 2개 이상 평가받아야 돼요. 그럼 간단하게 1000만 원, 1000만 원 얼마예요? 2000만 원. 근데 경비 얼마 인정받아요? 500만 원 인정받아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 썼던 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도 제가 여러 번 제 영상에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갔으니까 물가상승률 반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 모든 게 시가 개념으로 지금 시세대로 좀 감정평가를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라면 모든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말 그대로 현실성 있게 시가에 맞춰서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 번째 추가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세무사 수임료도 상속세 그 신고서 넣을 때 경비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비가 아무것도 인정을 못 받아버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되게 그걸 경비로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것까지 경비로 인정을 받으면 선생님 세금 낮추는데 혁혁하게 공헌을 하니까 저의 수임료로 인해서 또 상속세 부담도 줄어드니까 저도 상속세 받는데 부담이 좀 덜하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가액 높으면 정말 이런 괴리감 생기는 현상들을 저는 실무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작 세금 유튜버일 뿐인데 이게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